자, 이번에는 피부 한번 볼 건데요. 뭐 피부는 그렇게 다룰 건 많이 없어요. 간단하게 보시면요. 피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드러움 잘 알겠지만 딱딱함, 뭐 차가움, 따뜻함, 아픔 등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뭐 촉각이라든지, 그치? 촉각이라는 거는 뭐 접촉했을 때 느끼는 감각, 그 다음에 뭐 아픔을 느끼는 거, 통각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눌렀을 때 누르는 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치? 압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써보면요, 촉각을 여러분들 잘 알죠? 촉각은 알 거고, 촉감 같은 거 느끼는 촉각, 그 다음에 압각, 그래서 압력을 느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증을 느끼는 통각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온도가 있죠. 따뜻함과 따뜻함과 차가움 있겠죠. 그래서 따뜻한 감각을 온각이라고 그러고요. 차가운 거를 냉각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촉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피부 같은 경우는요, 촉각, 감각, 촉각, 뭐 온각, 냉각 이 전부가 대부분이 우리 생명하고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접촉을 했을 때 이게 괜찮은 건지, 만져도 괜찮은 건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압박, 우리가 눌려지는 거니까 생명하고 결정적인 거죠. 뭐 통각 같은 경우는 아픔을 느껴야 되잖아. 사람이 뭔가가 찔렸는데 아픔을 못 느끼면은 그것도 위험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온각, 냉각 같은 경우, 특히 냉각 같은 경우 온도가 굉장히 뭐 영하 몇 도로 떨어져 있는데 내가 추운 걸 못 느껴. 그러면 이 사람은 동사에 죽겠지. 그래서 특히 피부 감각 같은 경우는요, 우리 외부 쪽에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5대 감각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통점, 이제 통각을 느끼는 이제 감각기관들이 모여있는 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통점이라고 해요. 통각을 느끼는 점, 통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악점, 촉점, 그 다음에 뭐 온점, 냉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감각들을 느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눈 같은 경우는 시각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피부는 5대 감각, 촉각, 압각, 통각, 온각, 냉각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감각점 같은 경우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위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 몸에 이런 이제 5가지의 감각점들은요, 골고루 분포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고 부위마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추위를 잘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더위를 잘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통증에 되게 무딘 사람이 있고, 살짝만 건드렸는데도 막 되게 아파하거나 간지러워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치? 이렇게 막 살짝 건드렸는데 막 자지러지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뭐 촉각이나 이런 것, 압각 같은 것들이 되게 예민한 애들이고, 어떤 애들은 되게 둔한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뭐 촉각이나 압각 같은 게 되게 무딘 애들이고, 그 감각점이 좀 적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수에 따라 분포하는 거니까. 어떤 친구들은 더위에 되게 예민해. 이런 애들은 온각에 대한 감각점, 온점이 되게 많은 거예요. 추위에 대해 예민한 뭐 여자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냉각에 대한 냉점들이 되게 좀 약간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부위마다 당연히 분포하는 개수, 종류라든지 개수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고르게 분포하는 게 아니라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통점은 통증이고요. 강한 자극에 대해서 느끼는 아픔이에요. 강한 자극, 그지? 그다음 압점 같은 경우는 약한 자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눌리거나 압박했을 때, 그리고 촉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촉감, 접촉했을 때, 이렇게 마찰했을 때 이런 거 느끼는 거고요. 냉점은 차가움, 그리고 온점은 따뜻함인데, 온도에 대한 건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딱 뭐 25도 이상 이하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상대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찬물에 있다가 따뜻한 물에다가 넣었다. 요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치? 온도에 대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상대적인 거다, 상대적인 온도 변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밑에 있는 감각점의 분포와 특징에서 밑줄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는 게 아니라 부위에 따라 다르게 분포한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밑에 줄에 감각점의 종류에 따라 분포하는 개수의 차이가 있다. 요거도 밑줄에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분포가 고르게 분포하는 게 아니라는 거랑, 그 다음에 종류와 개수가 사람마다 부위마다 다르다. 요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4번째 줄에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통점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증은 이 중에서도 특히 생존하고 관련한 거예요. 어디가 뭐 찔리거나 긁히거나 했을 때 위험하다 그러면 내가 바로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존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통증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다 옆에다가 그냥 생존 문제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통증,
생존과 뭐 나머지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감각점에서는 전부 이 5대 감각점은 5대 피부 감각점은 생존하고 관계되는데 그 중에서 통각이 가장 생존하고 관련된 거라서 통각이 가장 많다. 일반적으로 순서는요. 통점이 가장 많고 통점하고 가장 유사한 게 압력이지, 그지? 압점이 되겠고요. 통점은 그러니까 통증은 강한 자극 생각하시면 되고 압점은 조금 덜 강한 자극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누르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압점. 내가 바위에 깔려 있는데 그걸 못 느끼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촉점. 그리고 온도와 온각과 냉각에서는요, 특히 차가운 거 이게 더 생명이 더 직결되기 때문에 영하 몇 도에 내가 바로 노출되면 동사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따뜻한 거는 40도 이렇게 버틸 수는 있는 거잖아요. 바로 죽는 건 아니잖아요. 익어가면서 죽겠지. 그래서 냉각이 그 다음 네 번째고 그 다음이 온각이고 냉점, 온점. 감각점의 분포니까. 그래서 5대 피부 감각에서는 가장 많은 건 통점이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압점, 촉점, 냉점, 온점까지 이렇게 찾을 수 있다까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것들은요 피부 감각이긴 하지만 우리 내장 기관에도 이런 감각을 느끼는 게 있어. 예를 들면은 우리가 통증을 느끼거든요. 예를 들면 매운 거를 먹었다. 매운 거는 여러분들 뭐 잘 뒤에 나오겠지만요. 뒤쪽에서 이제 나오니까 이제 하겠는데요. 몸이라고 그래가지고 5가지의 맛을 있잖아요. 단맛, 쓴맛, 짠맛, 뭐 매운 단맛, 쓴맛, 짠맛. 그 다음에 뭐 감칠맛, 그리고 하나 더 뭐지? 신맛. 그치? 그래서 매운맛은 우리가 5대 감각이 안 들어가거든요. 5대 맛에. 근데 매운은 뭐냐면요. 이 통각이에요. 매우면요. 뭐 배가 쓰리고 그지? 혀가 따갑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매운 거는 통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혀에도 이 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도 내장 기관에도 통증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위 같은 경우도 눌렸을 때 압점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내장 기관에도 이런 이제 감각점들은 존재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몸의 부위마다 감각점이 분포하는 정도가 다르다,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민한 정도가 다르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의 감각점에서는 하나의 자극만 느끼는 거예요. 뭐 촉각하고 압각을 같이 느끼는 게 아니라 촉점에서는 촉감만, 압점에서는 압각만, 통점에서는 통각만, 온각에서는 온점만, 온점에서는 온각만, 냉점에서는 냉각만 느낀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한번 5번만을 같이 볼게요. 피부 감각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1번 감각점은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한다는 얘기인데 틀렸죠. X. 일반적으로 통점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고 했었고요. 통점, 압점, 촉점, 냉점, 온점 순이라고 그랬고요. 4번 감각점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피부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된다. 이거 맞아요. 5번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예민하다고 했죠. 5가 되겠고요. 왼쪽 130페이지 아래쪽에 피부 감각을 느끼는 과정만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극을 느꼈어? 그러면은 피부 감각점,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5가지 감각점에서 자극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감각신경을 통해서 내려간다. 굉장히 심플하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귀를 볼 건데요. 귀는 문다운 문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조 자체는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으니까 한 번에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귀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에 외에 귓바퀴가 있죠. 귓바퀴가 있고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관이 쭉 있어요. 여기는 이제 외이도라고 해요. 외이도. 그다음 외이도 끝에 이제 작은 막이 있어요. 여기를 고막이라고 들어갔을 거야, 그지? 고막이 가장 중요하고요. 고막의 역할은 소리라는 거는 이제 진동하는 거잖아요. 매질이 이렇게 진동하는 거잖아요. 진동해서 이렇게 들어와. 그래서 귓바퀴의 역할은요, 소리를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입니다. 그치? 소리가 들어오는 통로기도 하고 소리를 모아줘. 그래서 뭐 나팔 같은 경우, 그지? 그래서 뭔가를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소리가 이렇게 웨이도를 통해서 전달돼. 그 다음에 고음악에서는요 소리를 진동시켜줘. 들어온 소리를 이렇게 진동을 시켜줘. 이렇게 막이니까 이렇게 진동을 하겠죠. 소리를 진동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이제 고막 이 뒷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중이라는 게 있어요. 웨이, 중이, 네이로 구분되는데 중이염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그죠? 네. 예를 들면 뭐 감기 걸린 다음에 웨이도염이 걸릴 수도 있고 안쪽에서 부으면은 이제 중이도염이 되는데 고막 안쪽을 중이염이라고 해요. 중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중이염이고 보통 이제 뭐 수영을 갔다 왔다든지 몸이 안 좋거나 할 때 붓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고막의 안쪽으로 해서 뼈가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역자 형식으로. 여기를 우리는 이제 뼈 세 가지가 있는데 뼈에 있는 작은 귀에 있는 작은 뼈라고 해서 청소골이라고 해요. 청소골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책에서는 없죠. 네. 거기에 보시면 그림으로는요 달팽이가 앞쪽으로 있을 거예요. 달팽이 앞쪽으로 보면 이렇게 뭔가 길쭉한 것들이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가 청소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얘는 소리를 이제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증폭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청소골은 고체이기 때문에 소리를 더 빨리 전달시켜주잖아요. 그지? 소리를 이제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 이제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달팽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달팽이. 달팽이 가는 튜브 있죠? 긴 튜브 있잖아. 그걸 이렇게 그냥 뚫뚫뚫뚫 말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든 튜브를 이렇게 뚫뚫뚫뚫 말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 튜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팽이, 고막하고 달팽이만에다가 별표를 치거나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이 든 튜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든 튜브에 뭔가가 자극이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출렁출렁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딱 진동이 왔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출렁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쪽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안쪽에는 이제 청각신경하고 연결이 돼요. 이 안쪽으로는 이제 쭉 해서 이렇게 다시 청각신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팽이 관에는요 소리를 진동시키는 역할도 하고 여기에 이제 청각 세포가 있는 거예요. 이 세포가 이 진동됨을 느껴가지고 청각 신경을 거쳐서 이제 뇌로 가는데 청각에 관련된 신호는 우리 측두부에 있어요. 측두부. 당연한 얘기겠지만 귀는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좌우 오른쪽에서 측두부라 그래가지고 옆에 있어요. 옆에. 다시 시각은 뒤쪽에 있고요. 그리고 청각은 좌우 측두부 양 옆에 있다. 알겠죠? 이렇게 연결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소리 자극, 소리가 이렇게 해서 진동이 전달됐어. 그러면은 뒷바퀴에서 소리를 모아주고요. 웨이도로 거쳐가지고 웨이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고막에서 소리를 이제 막이니까 이렇게 진동을 시키겠지. 이 진동이 청소골, 고체 상태의 물질이기 때문에 뼈이기 때문에 여기를 증폭을 시켜줘. 이렇게 들어온 진동을 여기가 증폭을 시켜줘. 이렇게 소리를 크게. 그럼 이 진동이 여기다가 물이 든 액체 튜브에 이렇게 출렁 하겠죠. 이 출렁 하는 소리가 청각세포에 연결이 돼요. 청각세포가 그 자극을 받아들이면은 청각신경 뇌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귀 같은 경우는 고막하고 달팽이가 정도 기억하시고요. 이 사이에 뼈가 있다는 것만 그냥 참고해 주시면 나중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뼈가 세 가지 뼈가 있거든요. 망치, 모루, 등자라고 해서 특이한 이름을 가진 뼈가 있어요. 네, 일단은 그것만 일단 먼저 볼게요. 귀의 구조와 기능에서 귓속뼈가 귓속뼈 있구나. 네, 귓속뼈 있죠? 귓속뼈 옆에다가 청소골 쓰면 될 것 같고요. 청소골 청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청자가
우리가 듣는 거 그지? 들청에다가 작다 골 뼈골 그래서 작은 뼈라는 소리예요. 귀에 있는 작은 뼈 청소골이라고 하고요. 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가 뼈가 3개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귓바퀴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웨이더는 뭐 넘어가고요. 고막 펼펴 쳐놓고 소리에 의해서 진동한다. 여기다가 이제 소리를 진동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북처럼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둥둥둥둥둥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방골이 전정기관이 있다고 하고요. 밑에 청각신경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달팽이관 별표 쳐놓고요.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청각세포 거기다 이제 밑줄 쳐놓고 그 말씀드렸지만 액체가 든 튜브 형태이기 때문에 소리가 둥둥둥 이렇게 둥실둥실한 거 출렁출렁 이렇게 소리가 전달된다. 아침에 너무 힘들어요. 청각세포, 청각신경, 뇌로 전달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소리를 듣는 과정 있죠. 이제 소리는 청각 자극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 감각기관 같은 경우는요, 각각의 감각기관과 여러 자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눈은 시각이고요. 피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촉각, 온각, 냉각, 통각, 앞각 5가지가 있었다고 했고요. 귀 같은 경우는요, 청각,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평형 감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따가 하고 어쨌건 청각, 알겠죠? 소리. 그래서 소리는 귓바퀴를 통해 가지고 웨이드를 거친 다음에 고막을 거쳐 가지고요. 귀 속에 있는 작은 뼈를 거친 다음에 이제 달팽이관 그리고 뇌신경, 달팽이가 있는 청각세포, 청각신경, 뇌 이렇게 전달된다. 알겠죠?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좀 심플하고요. 달팽이관 정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막에서는 진동을 시키고 귀 속 뼈에서는 증폭시키고 달팽이관에서는 다시 청각세포가 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과정 밑에다가 고막은 진동을 써놓으시고요. 소리 진동, 귀 속 뼈는 소리 증폭 써놓으시고요. 달팽이관의 청각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밑줄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귀에는 이제 달팽이관 말고요. 또 몇 가지 기관이 더 있는데 여러분 이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반고리관이라고 있어요. 고리가 반개짜리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세반고기라는 간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달팽이관 위쪽에 이렇게 X축, Y축, G축 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X축, Y축, G축 요 3대 축이 있으면은 3차원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이거 생각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에 액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약간 기울어짐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되니? 뭐가가 물이 든 주머니가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니? 출렁하죠. 네. 요 감각에 의해 가지고 요 안에 이제 작은 돌이 있거든요. 그 돌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쪽으로 움직였구나. 이렇게 돌이 이렇게 움직이면 왼쪽으로 움직였구나 느끼겠지. 그런 이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어쨌건 반고리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몸의 회전을 감지한다 돼 있죠. 그래서 X축, Y축, G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았을 때 봐봐요. 이렇게 돌면 어떻게 되니? 물이 오른쪽으로 돌겠지. 그리고 이렇게 돌면 어떻게 되니? 왼쪽으로 돌겠죠. 내가 뒤로 돌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니? 물이 뒤쪽으로 돌겠지. 앞구리가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니? 앞쪽으로 돌겠죠. 그죠? 그래서 몸의 회전 감각을 느끼는 반고리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반고리관이라고 하고요.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회전을 감지한다 돼 있어요. 그리고 전정기관 같은 경우는요. 요 달팽이관과 반고리관 안에 이렇게 어떤 또 연결하는 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전정기관이 되겠고요. 전정기관 반고리관 청각 달팽이관에 비해서는 덜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잘 기억해 두시고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인데 반고리관 같은 경우는 회전 능력 전정기관은요 평형 능력이에요. 평형 능력. 예를 들면은 평형대 알죠? 그래서 우리 평형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좌우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는 거지. 체조 선수들 하는 것들 같은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하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안에도 액체 성분이 들어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그러면은 몸이 왼쪽으로 기울면은 액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겠지. 네, 그거를 이제 몸이 자극을 느끼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기울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물이 가겠지. 하면서 이제 느끼겠죠. 그래서 반고리관은 회전 감각이고요. 전정기관은 이제 좌우 평형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만 그냥 추가하면요. 달팽이관 그림을 보시면 달팽이관 안쪽에 이렇게 관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죠? 여기가 우리 말로는
귀인두관? 이건 몰라도 돼요. 영어로는 유스타키오기관이라고 하는데 요 역할은요, 여기가 공기가 빠져나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비행기를 타거나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멍 하잖아요, 그지? 압력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서 멍 할 때는 입을 딱 열어주면은 아 하면요 조금 이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멍한 감각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압력을 풀어주기 위해서 좀 공기가 빠져나가는 통로예요. 여기가 유스타키오관 혹은 기인두관이라고 하는데, 거기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강의 보시면 2번에 있어요. 기인두관의 작용 예에 돼 있죠. 자동차를 타고 높이 올라가거나 뭐 고속 승강기를 타고 높이 올라갈 때,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을 때 기가 먹먹해지는 거 다 느껴봤잖아요. 그때 이제 뭐 아 하고 입을 벌리거나 뭐 숨을 삼키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귀인두관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삼키거나 입을 크게 벌리면 귀인두관의 작용으로 먹먹한 느낌이 사라진다 돼 있죠. 여기를 이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이 압력 차이를 조절해 주거든요. 그러면 조금 멍함이 덜해진다. 그런 기간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막 중요하게 배우진 않으니까 중학교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고, 귀 같은 경우는 달팽이관의 청각, 그다음에 반고리관의 회전, 전정기관의 평형, 이거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3번에 평형감각 보시면요, 반고리관의 작용 위, 작용 예라고 표 있는데 그 위쪽에 몸의 회전과 기울어짐 돼 있죠. 그래서 회전은 이제 이동 방향과 관련된 거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반고리관의 역할이 되겠고요. 기울어짐은 이제 위치 변화가 되겠고, 이거는 전정기관의 역할이 돼요. 그래서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몸의 회전과 기울어짐 등을 감지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 반고리관의 작용에 돼 있는데 회전 감각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회전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탔을 때 몸이 회전한 걸 느끼겠죠. 롯데월드 이런 데 가시면은 좀 유치하지만 커피컵을 해서 회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치? 요즘 그런 거 안 타지만, 그리고 뭐 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타진 않죠 요즘에 그런 거는. 그런 이제 회전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놀이터 가도 그런 거 많잖아, 돌아가는 거. 그래서 두 번째, 눈을 감고 있어도 몸이 회전하는 방향을 느낄 수 있다. 이제 반고리관에 들어있는 액체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정기관의 작용 예 보시면요, 위치 감각인데 뭐 평형 감각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돌뿌리에 걸려서 앞으로 넘어질 때, 승강기를 탔을 때 몸이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 평균대 위에서 좌우 중심을 잡는 거, 이런 것을 있죠. 뭐 균형이라든지 평형과 관련된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네, 귀 같은 경우 오른쪽에 우리 6번하고 7번하고 8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생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외우실 때는 기능보다는 구조를 먼저 외우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 오늘은 그냥 구조 정도 기억해 두시고 위치 정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을 나중에 기능을 외우는 거, 기능 복잡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구조 먼저 기억하세요.
자, 6번 A부터 보시면요. A는 고막이 되겠고요. 얇은 막이 되겠고, 고막이 이어서 작은 이제 뼈들이 있어요. 귓속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는 반고리관 되겠고요. 반고리관 3개 있는 거 그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고리관 아래쪽에 전정기관이라고 해서 몸의 균형이나 평형을 느끼는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는 청각신경, 그리고 F 달팽이관, G 귀인두관. 그래서 귀 자극은 소리, 귓바퀴, 웨이도, 고막, 귓속뼈,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 청각신경, 뇌 이렇게 진행된다 말씀드렸죠. 7번에 A는 소리에 의해 진동하는 얇은 막이 되겠고요. 고막. B 같은 경우는 고막의 진동을 증폭하는 작은 뼈, 귓속뼈 혹은 청소골이 되겠고요. C는 이제 반고리관이니까 회전감각. D 전정기관은 기울어지는 것, 균형이나 평형과 관련된 거고요. E는 청각신경은 청각세포에서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F 달팽이관에는 청각세포가 있고요. G는 귀인두관 같은 경우는 압력 조절이라고 그랬죠.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평행하게 유지한다. 평형하게. 8번 소리를 듣는 과정 다시 정리하면요. 소리, 귓바퀴, 웨이도, 고막, 귓속뼈, 달팽이관, 청각세포, 청각신경, 뇌. 그렇죠? 앞에 있는 눈의 시각 자극하고요. 귀에 있는 청각 자극 정도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단원에서는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코와 혀인데요. 코 같은 경우는 후각이고요. 혀 같은 경우는 미각이에요. 그리고 코는요, 잘 아시겠지만 기체를 느끼는 거고, 기체의 화학물질, 그리고 혀 같은 경우는 액체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나 혀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용어 정리만 잘 하시면 돼요. 코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이제 후각 상피 먼저 볼게요. 후각 상피는 거기다 별표 쳐놓고요. 상피는 뭔가를 덮고 있는 피부 조직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을 말하는 거고, 점액대 있죠? 코 안쪽에는 항상 우리가 끈적끈적한 액체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지? 그걸 점액이라고 하고요. 끈적끈적한 점액이 있어서 후각세포가 모여있다가 돼 있는데요. 끈적끈적한 점액이 있는 이유는 뭔가가 기체 성분들이 어떻게 되면 달라붙으라고. 그치? 그리고요, 코가 말라 있으면은 감기 같은 거 잘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먼지나 세균분들을 걸러주기 위해서도 점액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후각 상피에 있는 점액의 역할은 기체 화학 물질들이 잘 들러붙기도 하고요. 먼지나 세균 같은 것들이 들러붙어서 제거하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코딱지 이런 거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먼지나 세균들이 달라붙어서 굳어서 배출하기 위한 거고요. 일반적인 기체 화학 물질 같은 경우는 자극으로 받아들이겠지. 그치? 그래서 후각 상피 아래쪽이 있고요. 후각 상피가 있고, 아래쪽에 이제 끈적끈적한 후각 상피가 있고요. 후각 상피에 있는 점액층이 있고요. 요 위에 이제 후각 신경 세포들이 있죠. 후각 세포들이 있고, 요 위에 후각 신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양 복잡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 신경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겠죠. 그래서 후각 상피에서 후각 세포를 거쳐가지고 후각 신경은 굉장히 심플하죠. 네. 코에 있는 구멍이 이쪽이야 지금 여기가. 그래서 후각 상피에 있는 점액층으로 해서 뭔가 기체 화학 물질이 달라붙어. 그러면은 그 자극을 후각 세포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후각 신경으로 연결돼서 다시 뇌로 연결된다. 이렇게 간단하죠. 후각 같은 경우도 우리 측두부예요. 자, 그래서 감각 보시면요, 코에서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밑에 감각을 느끼는 과정은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 기체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각 상피, 후각 세포, 그 다음에 후각 신경, 뇌. 특징 같은 경우는 매우 민감해. 코 같은 경우는 되게 냄새 되게 예민하거든요. 민감해. 하지만 바로 또 피곤해지기도 해요. 왜냐면은 후각 세포 자체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가 포화돼 버리면 냄새를 못 맡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무리 뭐 지독한 냄새가 나도 몇 분 정도 지나면 느끼지 못해. 왜냐면 후각 세포가 다 포화돼 버려서. 여기 감각 정보들이 다 화학 전달 물질이 다 달라붙으면은 얘가 더 이상 못 느끼게 되잖아요. 얘가 제거될 때까지. 그래서 빨리 피로가 느끼게 된다. 예민하지만. 그래서 매우 민감한 감각이지만 쉽게 피로해진다. 거기다 밑줄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 다 있으니까
아무리 지독한 화장실에 가도 금세 적응하잖아, 그죠?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냄새를 맡아도 몇 분 정도 지나면은 적응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과학에서는 피로해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생물에서는. 후각세포는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같은 냄새를 계속 맡으면 나중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고요. 후각세포 같은 경우는 종류가 한 400에서 한 500만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이 조합에 의해서 한 40개까지 냄새를 맡을 수 있대. 냄새 종류를. 근데 단지 그래서 종류 자체는 굉장히 만여 가지의 냄새를 맡을 수는 있지만 그 말씀드렸지만 빨리 포화되기 때문에 필요해진다. 네,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기체 같은 네, 넘어갈게요. 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미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액체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액체 화학 물질. 이제 일단 혀부터 보시면요, 혀에는 이제 유두라고 해가지고 돌기가 있거든요. 유두라는 표현을 쓰니까 참고해 주시고, 혀에 있는 작은 돌기, 이 돌기 아래쪽에 이제 미뢰라고 해가지고 맛봉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맛봉우리 혹은 미뢰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말로는 맛봉우리, 유도 옆면 쪽에 이제 분포에 있고 맛세포가 모여 있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맛봉우리에 맛세포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맛세포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맛세포는 아까 말씀드린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고요. 밑에 감각에서는 혀에서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감각을 느끼는 과정은요, 액체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그 다음에 맛봉우리에 있는 맛세포, 맛세포 위치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미각신경, 뇌. 특징은 이제 5가지, 오미라고 해가지고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감칠맛, 요 5가지거든요. 매운맛은 맛이 아니다, 알겠지? 매운맛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점이다, 통점이다, 통점. 그래서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이건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뭐 잘 맛있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잘 알겠지만요, 맛이라는 건요, 코를 막고 먹으면요 잘 못 느끼잖아. 그래서 우리는 맛이라는 거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과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후각하고 미각을 합쳐서 맛을 느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냄새로도 느끼고 혀로도 맛을 보고, 이게 같이 조합이 됐을 때 맛을 느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은 냄새를 잘 못 맡게 되잖아. 이때는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어도 잘 못 느끼고 그런 게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요, 미각의 특징 중에 오미,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감칠맛이 있고요. 혀에 이 분포하는 게 있어요. 단맛 같은 경우 앞쪽에 있었던 것 같고, 쓴맛이 뭐 뒤쪽에 있었나? 뭐 그래요. 여튼 그래서 혀에 분포하는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분포하는 위치가 다르고 당연히 사람마다 분포하는 넓이도 다르겠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운맛은 맛이 아니다. 그 정도 느낌 될 것 같아요. 자, 9번하고 10번만 풀어보고 이제 오늘 마칠게요. 뒤에 있는 내신 문제 우리 136에서 139쪽까지 한번 풀어오시면 다음 주는 우리 문제 풀면서 바로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뭐 앞에 있는 감각기관도 조금 어렵고 뭐 외울 게 많긴 하겠지만 중추신경계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많이 외울 게 있어요. 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외울 게 더 많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뇌와 여러 가지 신경계에 대해서 한번 더 배울 거예요.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9번 후각은 매우 민감하다 맞고요. 후각과 미각을 종합해서 음식 맛을 느낀다 맞고요. 혀로 느끼는 기본적인 맛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다음에 감칠맛. 알겠죠? 감칠맛은 우리 우암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어로는 우암이라고도 하고요. 그 어떤 맛이냐면 뭐지? MSG 맛이에요. MSG 그 스프 맛 있죠? 뭐 라면 스프 맛. 네,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게 MSG가 되는 거고,
4번 후각세포는 쉽게 피로해져서 같은 냄새를 오랫동안 계속 느끼게 한다가 아니고 냄새를 못 맡는다고요. 피로해져서. 냄새를 느끼는 과정은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 후각 상태에 있는 후각세포, 후각신경 뇌가 되겠고요. 맛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맛봉우리에 있는 맛세포, 미각신경 뇌. 그래서 후각하고 미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용어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되고, 코 같은 경우는 기체 상태의 화학 전달물질, 화학물질, 그 다음에 혀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정보로 받아들인다. 정리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